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비올라 할 때 악보가 다르다는 거. 바이올린 좀 할 줄 아는데 비올라로 바꾸고 싶다거나 비올라도 연주해보고 싶다거나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저한테 배우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바이올린에서 어떻게 비올라로 바꾸는지 방법, 그 다음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도 제가 바꿔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바꾸면 좋은지, 어떻게 다른지, 왜 다른지, 그리고 어떻게 접하시면 되는지 제가 한번 낱낱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보시기에도 벌써 크기 차이가 좀 크죠. 얘는 16인치 비올라예요. 비올라는 우리 바이올린들처럼 풀 사이즈라는 게 없습니다. 14인치에서 16 4분의 3 정도 되는 인치 사이즈 사이에서 좀 본인에 맞게 골라서 쓰는 그런 편이에요. 그러니까 바이올린보다는 다 크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골라서 쓴다, 선택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. 14인치 정도 되면은 바이올린 풀 사이즈하고 조금 비슷합니다. 길이는 비슷한데 이제 통은 좀 더 크죠. 줄들이 더 두껍기 때문에 비올라 14인치는 바이올린 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몸통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래서 14 반부터 바이올린보다 약간 커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. 그래서 보통 제 학생들 같은 경우 바이올리니스트들도 많지만 비올리스트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비올리스트들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4분의 3 바이올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. 4분의 3 바이올린에다가 비올라 줄을 끼워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14인치로 넘어가는 거죠. 통이 이제 큰 걸로 넘어가는 이유는 도줄 때문입니다. 굵기가 좀 두꺼운 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울림통이 좀 더 받쳐줘야지 소리가 좀 제대로 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길이가 똑같더라도 조금 다르긴 하죠. 14인치 비올라랑 바이올린 풀 사이즈는.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. 말씀드렸듯이 그 줄이 다른 겁니다. 우리는 바이올린 솔레라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비올라는 첼로처럼 도솔레라 이렇게, 그쵸? 첼로보다는 옥타브가 좀 더 높지만 같은 음을 구사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솔로 악기 역사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좀 더 길고 비올라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조금 더 모자란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바이올린 레퍼토리나 첼로 레퍼토리를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데 첼로 레퍼토리를 하기 편안한 이유가 그거겠죠. 라인이 똑같으니까 아마 편곡하기도 좀 더 편하고 옥타브만 좀 조정해주면은 충분히 편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또 대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이 비올라를 연주하는 이유가, 또 비올리스트도 바이올린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. 기본기는 같은데 이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게 인치가 다르기 때문에,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무게감도 마찬가지죠. 줄이 더 두껍고 통이 더 두껍기 때문에,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적용되는 무게와 길이, 넓이, 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또 물리적인 기본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에 바이올리스트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가 비올라로 많이 갈아타기도 하고 둘 다 연주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어떤 형제로서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리를 먼저 좀 내보면요.
똑같이 연주를 해도 뭔가 좀 더 부드럽고 더 아래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고요. 표현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더 넓게 느껴져요. 바이올린이 조금 더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더 뭐라 그래야 될까, 프레젠트가 좀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을 즐길 수 있다면 이건 좀 더 폭이 넓고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의 폭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드럽고 좀 더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. 규모도 이제 표현되는 좀 폭도 그 다음에 어떤 색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올라를 접하고 싶다, 나 바이올린을 많이 연주해봤고 또는 바이올린을 좀 할 줄 아는데 비올라로 바꾸고 싶다거나 비올라도 연주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내가 바이올린 하는 것처럼 모든 어떤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해준 다음에 모든 폭과 거리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도 훨씬 넓어질 거고요. 그렇죠? 내가 원래 생각해야 되는 1포지션도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줘야 되는 압력도 생각보다 조금 더 무게가 더 실어져야 합니다. 도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올린 하는 정도의 압력을 넣으면 약간 겉든 소리만 날 수가 있거든요. 충분히 들어가잖아요. 충분히 들어가려면 생각보다 조금 더 무게를 더 실는 행위를 해줘야지만 아주 찰지고 악기통까지 다 울리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. 도줄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이죠. 생각보다 첼로나 베이스에서 두꺼운 줄을 연주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무게도 되게 잘 붙어야 되고요. 그게 줄이 굵어질수록 좀 더 힘들구나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선이 얇고 음이 되게 높을수록 붓기는 되게 쉽죠. 근데 찢어지기가 쉬워지죠, 오히려.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지는 컨트롤은 조금 더 얇아질수록 불편하고 소리를 깊게 내는 거, 진짜 제대로 붙는 소리가 나는 거는 줄이 굵어질수록 좀 더 압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적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접하실 때 바이올린을 처음 하셨을 때처럼 뭐 비행기 같은 거부터 작은 별 같은 것도 우리가 안 써본 줄 위주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적응을 해나가면 금방 쉽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비올라 할 때 악보가 다르다는 거, 그게 사실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렇게 가온음 자리표로 시작하는 악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뭐 호른도 있고 이렇게 비올라도 있고 몇 가지 이제 가온음 자리표를 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첼로도 가끔 가온음 자리표로 넘어오기도 하고요. 근데 비올라가 쓰는 가온음 자리표는 유일해요. 비올라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비올라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보다 이 가온음 자리표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. 끝에 화살표 같은 게 있습니다. 화살표 끝 촉이 닿는 곳이 도, 5선에서 도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, 레, 미, 파 이렇게 올라가서 세우시면은, 그러니까 도가 시작되는 곳이구나. 여기는 높은 음자리표 C 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. 비올라의 그 화살촉이. 그래서 그 가오는 자리의 화살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 바이올린이었을 때 C였던 자리부터 도가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칸씩 밀리게 되는 거죠.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이게 저절로 눈에 좀 들어옵니다. 처음에는
처음엔 막 계산을 해야 되고 막 써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은 손이 저절로 이제 수영처럼 보여지는 거 아시죠?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 처음엔 좀 써주시고 색깔 표시도 하시면서 이제 가운 운자표를 이해하고 생각이 다시 안 날 때 또 다시 세보기도 하고 하면서 눈에 익히시면은 수영처럼 몸이 저절로 익혀서 이제 나중에는 보면은 저절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를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비올라를 이해하면 될지, 바이올린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올라하고 비올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올린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말씀을 드려봤어요. 또 연주 비교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저와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박정은과 비올리니스트 박정은이 같이 합주를 한번 편집으로 꾀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찍었던 에티드 정리에 이어서 에티드별로 어떻게 에피소드를 꾸려가는지, 또 비브라토는 어떻게 더 심화 과정을 제가 만들어 나가는지, 또 이제 앞으로 곡 레슨을 하나씩 또 할 거거든요. 어떤 곡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